독서 토론, 털없는 원숭이 그 제4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왔어요. 그래서 먹기. 방금 전에 우리 이재영 이사님께서 맛있는 전투식량 주셔가지고 먼저 시작했습니다. 먹기로. 이제 본격적으로 책 내용 들어갈 텐데요. 오늘 병재씨가 책 내용 발표해 주시기로 했거든요. 병재씨? 네. 이보다도 되게 좀 그러니까 책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 먹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거, 원숭이에 대한 먹이를 하는 행동은 무척이나 다양하고 기회주의적이라고 또 문화적으로 민감한 활동인 것처럼 보인다고 하는데요. 여기 이 먹기에서도 이 생물학적인 기본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털없는 원숭이의 식사 방법에 대해서 그동안에 일품 과정을 살펴보았다고 했는데, 이 먹이를 찾는 일은 훨씬 더 정교해졌다고 하고 계획적이었고 조직적이었다. 조직적인 활동이 되었다. 라고 했는데, 그 조직이 어느 정도 계획적이었을지 정말 머리만 읽으면서 되게 궁금해졌었고, 또 이 먹이를 얻었을 때 정해진 그 장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장소를 가져와서 먹었다고 했는데, 또 한 번에 먹는 이게 원숭이가 또 식사량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양이 더 많았지만 그 간격은 더 길어져서 특히 고기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음식 중에서 고기를 더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근데 좀 의외 음식 얘기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도시내 사냥 충동이 나오는데요. 왜 사냥 충동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이 사냥 먹이 사슬 그런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들 정도로 상당히 좀 당혹스럽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이 도시의 사냥꾼들이 느긋하게 쉬고 싶을 때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출입이 금지되어 있었나봐요. 남자 전용 클럽에 갔다고 하는데, 학술 협회, 사교 클럽, 친목회, 노동조합, 스포츠 클럽, 프리메이슨 집회, 상당히 좀 집단에 대한 강한 충성심이라든지 사나이 의리를 남자들만 할 수 있는 의리,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남자들끼리의 협동심 때문에 그런 성향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다. 지금 이어져 가고 있다. 이런 얘기 같고요. 또 이런 그런 관계가 지금까지 계속 발전해져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취미 사냥으로 넘어가 보면요, 취미 사냥이라는 게 있는데, 전 취미가 사냥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취미 사냥이라고 붙인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 글자 내용을 보면은 가장 사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는데, 사냥감에게 도망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줘야 한다는 점, 그 다음에 불리한 조건을 부여하기 위해서 일부러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이 규칙대로 움직여야 하고 정정당당하게 운동하고 치열하게 싸워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뭐 다른 방향으로 말을 하는 것 같고,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도전이 또 사냥꾼에게 보상을 주는 그 복잡한 일종의 그 비밀 작전 같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거랑은 좀 다르구나.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효과가 여기서도 나타나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냥대의 본질적인 특징 중 가장 중에 하나가 엄청난 도박이라고 했는데, 주로 요즘에는 아무래도 여자보다 남자들이 아무래도 뭐 도박을 많이 하거나 그런 경우가 옛날에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주로 활동하고 그 중에서도 규칙이나 의식들을 진지하게 지켜야 한다. 의외성이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는데, 좀 놀라운 것은 그 도박에 빠진 것이 중산층보다 하류층 또는 상류층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면서 이게 돈하고는 좀 돈하고는 의외구나. 그 돈이 있든 없든 도박에 빠질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냥꾼들은 그 도전과 행운과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산층은 저런 사냥에 대신할 수 있는 그냥 제품 역할 할 수 있는데 더 적합하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뒤에 보면은 변하지 않는 영장류의 입맛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사냥꾼들 사냥감을 잡아서 죽인 뒤에는 식사를 한다고. 그래서 먹이를 이렇게 줄 때 조금씩 우리 현재로 봐서는 허겁지겁 먹는다. 나눠서 천천히 먹는 게 아니라 허겁지겁 먹는다. 그냥 쉴 틈 없이 뭐 이런 형태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전형적인 영장류가 아니라서 또 그런 동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모든 체계가 바뀌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영장류처럼 하루 종일 야금야금 이렇게 먹이를 먹는 원숭이는 거의 없다고 하는데요. 오늘날 누리고 있는 복잡한 식량 공급 체제를 생각해 볼 때 모든 음식을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눠 먹는 효율적인 체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음식이 아무리 많아도 기껏해야 얘네는 요즘처럼 하루에 3끼라든지 4번 정도 그 이상 먹는 경우가 드물다고 합니다. 하루에 1끼라든지 2끼만 먹는 사람도 많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와중에 좀 음식을 데워서 뜨거울 때 먹는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것도 있다고 24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문제에서 3가지 설명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사냥감의 체온을 흉내내는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는 다른 우린 그 작은 고기를 그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뜨끈뜨끈한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하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우리 이가 약하기 때문에 부드럽게 만들어서 먹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다 이 해석 왜 뜨거울 때 고기를 먹고 싶었는지, 부드럽게 만들 필요가 있는지까지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진 않는데, 음식의 온도를 높이면 맛이 더 좋아진다 라고 해서 어쩌면 우리가 지금 먹는 음식들을 생각해 볼 때에 온도 측정, 가스국을 데워 먹을 때도 맛이 더 좋아, 사실 맛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서 또 국도 끓일 때 좀 온도 높이듯이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이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요즘에는
네 가지의 기본적인 맛을 반응할 수 있죠. 신맛, 짠맛, 쓴맛, 단맛. 저 개인적으로는 좀 짠맛을 많이 먹는 편인 것 같아요. 김치 먹을 때도 김치나 이런 매운 거 먹을 때 좀 짜게 먹는다고 맨날 지적당하고 있는데 뭐 짜게 먹지 말라고 계속해서 그런다. 그래서 또 혀끝은 짠맛과 단맛에 특히 민감하다고 하고요. 양쪽 끝 옆은 신맛에 민감하다고, 혀뿌리는 쓴맛에 민감하다고. 혀는 또한 음식의 감촉과 온도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정도가 할 수 있겠고, 그때도 사실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반응하고 있는 다양한 맛들은 그 혀가 아니라 코라고 하죠. 아무래도 코를 통해서 냄새를 맡을 수 있고, 또 향긋한 냄새를 맡을 수가 있다고 보는데요. 이때 당시도 기회적인 주의적인 식습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가끔 편식할 때도 있긴 하지만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편식할 때가 있는데, 이때 당시에도 이 편식 때문에 좀 많은 사람들이 많은 환자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 가장 유일한 해결책은 덜 먹는 것이 말고는 없다고 합니다. 뭐 다이어트 해도 되지 않고, 뭐 너무 많이 먹어도 되지 않고, 아무래도 요즘에 그 비만이 많은 사람들이 비만 때문에 고민이 많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딱 덜 먹는 거 말고는 다른 특별한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고, 또 그런 것 같아요. 뭐 채식 근데 코리아나 빌딩이에요, 여기가? 아닙니다, 저쪽. 네? 건너편이요? 양지아이시라는 쪽. 그런 거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마 동물성이라는 식물성의 식품의 균형이 지금도 잘 유지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먼 그 옛날 짐승을 사냥하면서 거의 똑같은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쩌면 그런 식사가 지금 우리 평상시에 먹는 그런 식사량이 있어서 변하지 않고, 우리가 실제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만 변화만 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그 원숭이가, 털없는 원숭이도 어떻게 보면 사람들처럼 어쩌면 똑같은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음식 때문에 그런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이 장에서 알려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이때 원숭이들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어떤 음식을 많이 먹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뭐 장난삼아 동요 비슷하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하면서 빨간 사과 뭐 이렇게 노래가 있긴 한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원숭이들은 이때 당시에는 어떤 음식을 좋아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네, 됐습니다. 뜬금없이 나온 얘기가 아니고, 이 먹는 거에서 도시인이,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적응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과일만 먹다가 육식으로 갔잖아요. 육식으로 가면서 집단 사냥을 하게 됐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집단 사냥하던 습성이 도시인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남아있다. 요걸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먹기 위해서 사냥을 했고 그 사냥 습성이 지금도 남아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사냥 충동 부분 그렇고 또 취미 사냥은 지금 여기는 큰 제목이 아니고 그냥 취미 사냥을 한번 언급했을 뿐인데요. 이게 도시인의 사냥 충동이 남아있는 것 중에 취미로 사냥을 하러 다니는 거. 취미를 하러 사냥을 그게 취미 사냥. 그리고 또 하나는 투라는 구경거리. 막 이렇게 소 싸움하고 소 죽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도시인들이 대리만족하고 있는 부분이다. 어쩌면 여기서 말하는 투도 비슷하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취미로 하는 사냥이나 투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도시인들이 옛날에 사냥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냥하던 사람들이 지금 도시 속에서도 아직 그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 투가 뭐 지금껏 이렇게 그래도 인기가 있잖아요. 되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그 위색 스포츠나 이런 걸 보면은 그 투 때로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투 이걸 보면서 이걸 하면은 좀 사람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괜히 이게 물리면 어떡하지? 그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그런 걸 봤는데 참. 그런 거에서 짜릿함을 느끼는 거지. 그런 게 옛날에 대리만족을 느끼는 그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뭐 관중도 많고 그런 거 보면은 그 어쩌면 잔인한 인간의 습성이요. 그 옛날에 사냥을 했던 그 기억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저는 책 읽으면서 가장 저를 깜짝 놀라게 한 거는 아까 얘기했던 그 고기를 데워 먹는 이유가 원래 그 고기의 체온을 느끼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면서도 나는 소름이 끼쳐요. 발열 전투식량처럼. 네. 그렇네. 그냥 단순히 혹시 발열 전투 식량이 있었던 거 아닐까? 아니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전 예전부터 무슨 생각이 있냐면 인간이 이 고기를 데워 먹는 이유는 이제 부드럽게 먹기 위해서다. 누구나 다 그렇게 알고 있고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든 생각이 뭐냐면 체온 유지를 해서 먹으려고 데워서 먹다가 보니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가 약해졌나 보다. 늑대이처럼 막 되게 단단했을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 상상하고 있어. 내 인상이.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데워 먹다 보니 이가 연해지고 그런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것도 하나의 근데 아까 그 다음 부분에 맛이 있다 했잖아요. 네. 따뜻하니까 맛은 있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그게 먹어보니까 맛있네 이렇게 되는 거지. 아니 그리고 인간이 살때보다. 왜 그 막 이것저것 향신료를 개발하고 뭐 고춧가루를 넣고 뭐를 넣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하잖아요. 채소를 그러니까 과일을 따먹을 때 과일은 막 새콤하고 달콤하고 막 이런 맛이 있는데 고기는 솔직히 별 맛이 없죠. 오래 배가 부르긴 하지만 그래서 요리를 하게 된 게 아닐까. 책에서 그랬어요. 네. 이때 당시도 단 것을 되게 좋아했나 봐요. 과일이 달잖아요. 여기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단 거를 먹는 건 그 채식을 하던 그 영장류의 습관이다. 나는 단 음식 되게 좋아해. 그 이제 제가 오늘 이제 요 부분 음식에 대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게 남 이야기 아니고 저 이야기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건강하게 된 원인이 음식에 있었어요. 음식을 저는 세 끼를 다 먹었을 때 하고 네. 지금은 하루에 한 끼만 잘 먹자. 그 나머지 두 끼는 그냥 먹으면 먹고 그냥 이렇게 저녁에 그냥 먹을 기회가 있으면 그냥 먹긴 먹는데 웬만하면 저는 아침 저녁은 그냥 대충 먹든지 아예 안 먹으려고 해요. 한 끼만 잘 먹자. 그 이유가 제가 한 끼를 먹고 나서 감기도 안 하고요. 몸도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위도 좋아졌고 어깨 결림 이런 거 목 결림 전혀 없어졌어요. 한 40몇 년을 제가 고질적으로 알아왔던 게 하나도 없어요. 믿어지십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남들보다 조금은 더 원시적이었다. 왜냐하면 원시인들이 여기서 보면 채집 수렵 생활을 할 때는 어땠냐면 그 생활상이 그냥 늑대하고 똑같아요. 그냥 잡았을 때 실컷 먹고 그 다음에 또 하루 이틀 안 먹고
또 먹고 하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제 DNA는 그대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 보면 새끼 아침부터 차려주면은 그 정성 때문에 먹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많이 먹으면 아이고 내 반찬이 맛있어서 그런갑다 했기 때문에 나도 상대방을 생각하다 보니까 맛이 없어도 꾸역꾸역 먹었는데 항상 그게 꺽꺽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조금은 좀 지조 있게 이제는 남 눈치 안 보고 그냥 내가 한 끼는 점심 때 그 대신 이제 라면 같은 거 안 먹고요. 그냥 제대로 된 뭐 좀 샤브샤브라든지 아니면 이런 아주 국물 있는 야채 한 끼는 제대로 먹자. 예, 한 끼만 제대로 먹으면 건강에 전혀 문제 없다는 걸 제가 완전히 체험적으로 느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잘하고 있었나요? 그리고 우리 몸은요 좀 잘하고 있었나요?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 동물들이 몸이 다쳤을 때요. 사자 같은 경우는 사냥을 하다가 다쳤어요. 그럼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어요. 안 먹는 이유가 몸속에서 자연 치유력을 극대화시켜가지고 몸에서 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를 전부 이 치료하는 데로 집중을 한다더라고요. 그게 거기 설명이 다 나와요. 그리고 노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오히려 완전히 평소보다 더 몸이 체온이 올라가면서 생체 에너지가 극대화되면서 이게 이제 치유가 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힌트는 뭐냐면 그 영장류로서 인간이 이렇게 머리가 뇌가 커지게 된 이유가 화식을 하고 나서부터라고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화식을 함으로 해가지고 그게 흡수율이 좋아짐으로 해서 우리의 그 몸에서 에너지가 소화를 보통은 그 침팬지나 고릴라는 침팬지의 경우는 하루에 7.5kg를 먹는데요. 야채. 그걸 하루 종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영양분을 이제 흡수하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먹어야 되고 그걸 먹다 보니까 장의 길이가 길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나오고 배가 나오다 보니까 직립이 안 되는 그리고 뇌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직립이 안 되다 보니까 뇌가 이 머리가 항상 이렇게 옆으로 피사의 사탁같이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뇌가 커지면 목이 아프죠. 그런데 인간 같은 경우는 이거를 화식을 함으로 해가지고 아주 뭐냐면 고급 휘발유를 우리가 제트유 있죠. 제트유를 공급받는 것 같답니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소화하기 좋은 그래서 그 당을 흡수하기 좋은 그런 형태가 화식이고 그게 됨으로 해가지고 하루 종일 안 먹어도 되고 그리고 그걸 작게 먹더라도 그 흡수율이 좋으니까 이게 사람이 어떻습니까? 나머지 소화할 수 있는 에너지가 전부 다 머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장이 짧아지니까 허리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설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그 무거운 물건을 머리일 때 어떻습니까? 옆으로 이렇게 매면 디스크 걸리는데 딱 중간에서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무거운 거라도 이게 척추가 이렇게 직립이 돼 있으면 무거운 걸 이렇게 들어 올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로봇에서는 싱귤레리티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접점과 접점을 우리가 걷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걷는 것도 구부정하게 이렇게 걸으면요 오히려 더 힘든데 로봇도 다리를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무게 중심을 딱 이렇게 G 포인트라고 하는데 거기에 딱 맞추면은 이게 적은 힘으로도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그 뼈와 뼈의 그 힘 누르는 힘을 이용해 가지고 걸을 수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화식이라는 게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 몸 체내에 포도당이 제일 중요한데 그 포도당을 흡수를 하는데 사람들이 당을 흡수하는데 당은 단맛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탕이나 이런 단 거를 가장 흡수하기 좋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입맛적으로 제일 단 거는 당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제 와이프가 예를 들면 초콜릿을 좋아해요. 스트레스 받거나 뭐 하면 제가 옆에서 보면 일단은 그 초콜릿이나 아니면 설탕이나 아니면 이런 사탕을 먹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이해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이유가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카메라 안 보셔도 돼요. 의식을 아니 자동으로 이제 너무 자주 찍다 보니까 카메라 의식이 강의를 했어. 맞아. 강의하셨어.
그래서 제 아, 요 건강이 부분 따로 컷해서 또 올려주세요. 강의한 것처럼. 강의한 것처럼. 아 저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그 석기 시대 때 그 상태 DNA 그대로 있는데 하루 3끼 먹어대고 뭐 하루 종일 먹어도 되고. 하루 종일 아 먹어대고 저는 그건 더 위가 필요한 거죠 항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고지혈증, 그렇죠. 당뇨이라서 그래서 생긴 거다 그런 얘기인데 사실 가장 좋은 건강법이 지금 얘기했듯이 이제 석기 시대로 돌아가라. 네, 석기 시대의 식단법. 그게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은 그 채소를 많이 먹고 고기 중에 단백질 있는 그 육류 부분을 먹어라.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은 이게 중요해요. 쪼로록 소리 날 때까지 기다려라. 새끼를 먹지 말고 12시네 저녁에 이게 아니라 맞아요. 꼬로록 소리 날 때 먹어라. 꼬로록 맞아. 소리 날 때. 근데 현대인은 사실은 거의 아마 기억이 없을 거예요. 꼬로록 소리 날 때까지 기다리는 제가 사람이. 그렇게 먹어요. 예. 소리가 나면 아 내가 밥을 안 먹었네 아, 이렇게 먹는 거예요. 저는 그 소리는 그게 안 하루에 나도 한 끼더라고요. 그냥 그런 느낌이 8시간만 먹고 나머지 16시간 안 먹는 걸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걸 하면서 저희 신랑한테 이제 같이 하자 해가지고 하면서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야, 이거 우리 하던 거잖아. 이래요. 저녁부터 아침부터. 아니, 왜냐면 맞아. 제가 아침밥을 안 해주거든요. 다. 네, 그러니까 하던 거예요. 하는 거 근데, 맞아. 근데 하던 건데 그동안은 힘들었고 하는 동안은 되게 괜찮았어요.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상쾌하고. 그 사람의 생각 차이인 것 같아요. 내가 밥을 지금 안 먹는 이유가 있어. 이거하고 밥을 먹고는 싶은데 못 먹는 거하고 다른 생각 것 차이.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그걸 느꼈거든요. 저는 안 먹으면 막 몸이 떨려오고 막 힘들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간헐적 단식할 때는 안 그랬어요. 신기하죠? 아무 생각 없이 안 먹었다 그냥, 생각하면 뚫린다는 거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 먹어야 되는데 못 먹었어 이럴 때는 막 몸이 막 떨려오고 나 빨리 뭐라도 먹어야 돼 막 이러거든요. 근데 간헐적 단식을 하면서 일부러 안 먹는 거야. 나 이따가 먹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더니 몸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리고 꼬르륵 소리가 나요. 그 전에는 꼬르륵 소리가 나기 전에 몸이 떨리고 막 반응이 막 오거든요. 너무 신기하죠. 저는 밥 먹어야지 생각했잖아요. 유해침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실제 자연 치유되는 게 네, 그렇죠.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 있어요. 정말 제가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저는 예전에 새끼를 먹는 게 아침 8시에 먹고 저녁 7시나 또 먹잖아요. 그러면 위가 하루 종일 하니까 힘든 거야.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깨닫고 나서 한 끼만 잘 먹고 나머지는 그러다 보니까 어깨 아픈 거 있죠. 아니면 소화 안 되면 우리 어깨 죽기 이런 데 아프잖아. 하나도 없어졌어요. 없어졌고 두 번째는 물을 많이 먹었어요. 물을 한 시간에 한 번씩 한 컵 정도는 계속 의도적으로 계속 마셔줘요. 그 두 가지. 그리고 갑자기 세 번째는 토론으로. 아무래도 먹기니까 먹기니까 그 세 가지만 한번 저는요 그 건강이 가장 이게 별거 아닌데 그걸 함으로 제가 제일 핸디캡이 뭐였냐면 기관지였어요. 기관지요. 기관지가 어릴 때 제가 이제 기관지염으로 어릴 때부터 약을 많이 먹었었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 이제 강의할 때 저는 가장 핸디캡이었는데 말을 오래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웬걸 제가 이제 그 간헐적 단식도 했었지만은 또 물을 의도적으로 많이 먹으니까 한 일주일 그러고 나서요 이게 있었던 병, 그 고질 같은 40몇 년을 괴롭혔던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사실은 뭐 우유 뭐 옛날 어른들 뭐 우유나 이런 거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사실 근데 우유보다는 물이 우유는 먹으면 안 돼. 네, 그러니까 우유보다는 지금 현재로 물이 진짜 물을 제가 먹었는데 지금 옛날에 좋았을 때를 보니까 약을 먹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셨는데 그 물이 저한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 맞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배즙을 많이 먹었는데 그 배즙을 먹은 것도 물이 없고 결국은 물이 최고인 것 같아요. 물 좋고 그 다음에 그냥 한 끼, 두 끼 그냥 대충 한 끼만 잘 먹자. 그러면 몸이 아까 말했듯이 자연 치유력이 생겨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꼬르륵 하는 그 느낌이 참 옛날에는 그게 배가 고프니까 안 좋은 느낌이었는데 지금 그걸 즐기게 됐어요. 오히려 배고픔을 즐기게 됐다니까요. 그리고 위가 작아지니까
한 끼를 없애니까 두 끼 먹는 것도 별로 먹는 데 대해서 욕심이 안 생깁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러시네요. 책에도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제는 예전에 더 이상 먹는 게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고 생물학적 특징이 됐다 이렇게 책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마지막 장에도 뭐 이제 덜 먹는 게 답이다 이런 식으로도 나와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분은 그러고 보니까 지금 우리는 이제 알았던 1인 1식 간헐적 단식을 이미 이전서부터 이전에 이미 데드먼드 모리스라는 분은 예전에 이미 간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아까 말씀하셨던 석기 시대. 네, 석기시대 이거 동물들이 먹던 방식이 맞는 거다 우리에게도. 왜냐면 우리도 동물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지금 이제 우리 현대인은 왜 더 병이 많잖아요, 대부분. 네. 그렇지 않으시지만 근데 사실 석기 시대에는 살이 빨리 찌는 사람이 훨씬 더 생존에 유리했다는 거죠. 왜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쪽 같은 약을 먹고도 몸의 축척을 지키니까 훨씬 더 힘이 세고. 그리고 살이 안 찌는 사람은 많이 먹어야 되니까 오히려 도태되고. 이러는데 지금 현대에 와서 먹을 게 풍부해지니까 오히려 그게 지금 마이너스로 작용이 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고기를 먹던 요즘 베지터리언도 많이 생기니까 자기가 선택해서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왔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또 나와 있어요. 그 채식주의자들도 왜 채식을 하세요라고 하면 이게 채식이 맛있어서요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이거는 그냥 먹을 게 풍부하니까 자연적으로 예전에 영장류 때 먹던 습성으로 가는 거다라고 책에서는 얘기를 해요. 근데 글쎄요, 저는 뭐 그렇게 바라보면은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요즘에는 아까 문화라고 했던 것처럼 건강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이거 안 좋거든요. 나도 집에서 그걸 해요. 네. 근데 난 사실 그걸 하다가 소금물 양치하면서 그걸 안 해요. 그렇습니다. 예. 소금물 양치가 전 되나요? 소금물 양치하면서 되게 그리고 두 번째는요. 픽이 많네. 예, WATRPIK 그게 몇 군데 나오는데 좀 수압이 좋은 걸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워터픽을 저는 90년부터 사용했어요. 그래서 저는 충치 하나 없고 저희가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매일 스케일링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빨이 안 좋은 이유가 이게 치열 교정이 안 맞아가지고 이빨이 떠 있는 거야. 떠 있으면 우리가 이 이빨이 이렇게 계속 마찰을 해줘야지 펌핑이 되거든요. 치근이 펌핑이 돼가지고 거기에 그 체적의 변화가 생기면은 이제 혈액이 이렇게 순환을 해가지고 나쁜 피는 펌핑이 되고 좋은 피는 또 들어오기 순환이 되는데 이 이빨 이 치근 자체가 하나의 심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치열이 안 맞는 사람들은 이빨이 떠 있다 보니까 이게 항상 떠 있다 보니까 이 펌핑이 안 되다 보니까 여기가 그 피가 어떻게 공급도 안 되고 그러다 보면 여기가 더 썩는 현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빨이 안 좋은 사람은 대부분이 첫 번째가 치열이 안 맞아가지고 부정조합이죠.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안 좋을 가능성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솔에 바이러스가 많아요. 그걸 요즘은 경치로 다 하잖아요. 그런 게 몸손질을 하는 건 부부적인 관계의 표시인데 그게 사람에게 어떻게 왔냐면 사람들은 미소로 시작을 하고 그 몸손질을 한다고 나 너한테 불만 없어 너랑 친해지고 싶어 하고 쩍쩍쩍 하는 거를 인간은 미소로 그리고 그 동물들의 몸손질 하는 행위는 인간들이 언어로 승화되었다. 그런데 이제 책에는 뭐 그게 어떤 다른 언어들을 얘기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칭찬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몸손질이 일종의 칭찬이 아닐까. 가장 탁월한 인사이트. 칭찬이야말로 정말 그 원숭이 몸손질이 몸손질이 아니겠느냐. 상대방의 몸에 털을 골라주는 행위가 그렇죠. 칭찬이다. 그렇게 지금 이제 7장을 정리를 했고요. 훌륭한 인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토론 막 시작했어요. 저는 이거 칭찬의 부작용에 대해서
학교 애들은 우리보다 더 피로를 안 느껴요. 왜냐면 체중 대비 심장이 크던 걔네들은 피로를 전혀 안 느끼는 애들이에요. 슈퍼맨이 슈퍼맨, 어른이고 진짜 절대로 네. 피곤하거나 막 뛰어다니잖아요. 네, 근데 엄마가 애를 안 치고 엄마는 서 있다고. 그 서열이 뒤집히는 거예요. 뇌에 딱 밝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 있죠. 그렇죠. 저 고등어 몸통은 아들 주고 꼬리 머리는 엄마가 먹고 그러면 이제 아들은 엄마를 평생 꼬리 머리를 준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게 박히는 자라서 이제 취직 못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조금 뭐라 그러면 이제 완전히 돌아버리고 예.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난 엄마와 그 형 죽인 사건 그게 그런 사건인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어렸을 때 자기를 그렇게 위해줬었는데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라고 엄마한테서 분노를 느꼈다 그러더라고요. 적당히 어떤 진짜. 애들이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올랐단 말이야. 1등을 해왔다. 한쪽 그룹에는 야, 너 정말 머리가 좋구나. 이번에 서류 정말 잘 받아왔네 라고 칭찬하는 거야. 너 정말 머리가 좋구나. 너 정말 머리가 좋구나. 이렇게 칭찬하고 한쪽 그룹에는 그게 아니고 야, 너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 노력을 많이 했구나. 너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 정말 성적 잘 나왔다. 이렇게 칭찬해 주는데 너 정말 머리가 좋구나 하고 하면은 더 이상 진정이 없어요. 맞아요. 더 이상 내가 뭐 대단한가 보다. 근데 너 정말 노력을 많이 했구나. 그러니까 노력을 해 뭐가 나오는가 보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 존재가 확 우수하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디테일을 칭찬해 주는 거죠. 네가 노력을 해서 그걸 이뤄냈다. 그런 식으로 칭찬을 해주면 그 애가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데이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쪽 그 교수님 어려서부터 야, 너 머리 참 좋구나. 그렇게. 이런 식으로만 계속 칭찬을 한 거예요. 우리 국내 박사는 1년에 2만 명씩. 우리 알바생 모집하잖아요. 네. 전부 다 박사, 석사 다 이래요. 알바인데 그리고 대학 교수직을 겸하고 있으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알바? 우리 뭐 현장에서 그거 하는 거, 놀이시설 이렇게 임대해 주는 거, 돈 받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와요. 그때도 그 대구 지역에 그 청소부 모집하는데 물리학 박사가 지원해가지고 신문에 났었잖아요. 맞아. 물리학 박사가 너무 몸 손질을 많이 시켜줘요. 시켜서 아니 저는 이렇게 몸 손질을 많이 했다라는 표현보다 잘못했다는 잘못했다. 표현이 그러니까 그런 몸 손질을 잘할 수 있는 교육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전에 그 사회복지학 경력 침팬지 막 교육시키면은 상당 부분의 긴 단원에 이 수화를 한대요. 수화를 하는데 발전. 이게 안 해요 이게. 구강구조는 인간이랑 거의 흡사한데. 왜냐? 아까 프로틴이 브로니카 영역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개의 경우가 딱 이 브로니카 영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교육으로는 아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